안녕하세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미국 출장 가는데 내내 너무 정말 비행기를 제가 다시 끌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후배가 저를 툭툭 치더니 사장님은 회사는 그만두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만두면 결국에는 그 길이 멈춰지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나의 순간에 맞닿아 있는 삶이란 얼마나 이 사람을 성장케 하는지를 느꼈거든요. 아유, 오빠가 더 많이 갔겠죠. 오빠라 부르시네. 우리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마회장님. 모든 도시의 사무실들이 그 도시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본체가 가장 인상 깊죠. 사이즈적으로도 웅장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열망을 느꼈던 공간이니까요. 근데 그 공간을 갔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쿵 했었던 순간이 결국에 제 이직을 결심했었던 순간인 건데 아이 데리고 휴가를 간 거여서 이제 페이스북 다니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클래식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었고 넓게 펼쳐진 그 공간을 보는데 거기에 파란색 의자를 막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저 파란 의자는 뭐 하려고 저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나요? 이랬더니 내일 여기서 마크 주커버그가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저 지금 여기 앉은 채로 안 나가면 마크 주커버그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거기 앉아 계시면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이제 막 우스갯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나 밤샐 수 있는데? 나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순수한 열망을 알게 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싶구나. 저 파란 의자에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어서 이 미국 본사들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해커웨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그 스크린 앞에 한가운데 공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그 순간이 떠올라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그때 그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다음에는 직원으로 오겠습니다 이러고 웃으면서 나갔고 그분이 그럼요 올리브님 같은 분이 오시면 너무 좋죠 이러고 이제 인사치레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다음에 정말 6개월 동안 인터뷰 보고 다음번 샌프란시스코는 직원으로 갔으니까요. 그곳이 항상 기억에 남죠. 저는 어려서도 호기심도 많고 문학소녀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방구를 가는 이유가 거기엔 정말 조그마한 물건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아줌마는 어디서 이런 걸 찾아왔을까? 정말 저의 호기심 천국은 이제 문방구에서 다였고 그리고 이제 책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재 소설 썼었거든요. 쪽 원고를 써서 주면 친구들이 이제 야, 그 다음 뭔데? 빨리 써와 빨리 써. 로맨스 소설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학들을 공부하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고 싶었던 거는 막 유엔에 들어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항상 꿈꿔왔고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인터뷰 보면 그렇게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보고 저희 아이 유치원 때 뭐 아이가 어떤 꿈을 꾸나요? 이런 거 쓰라 그러길래 그래서 애 꿈을 제가 쓰나요? 애가 써야지 이랬더니 지금 아기가 잘 모르니까 엄마가 대신 쓰세요. 그러면 그럼 제 꿈을 써도 되나요? 유엔 사무총장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문학이었고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학문을 고른 거여서 국어국문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국문과는 굽는과야 거기를 왜 가니 뭐 이런 얘기를 국어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불같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국문과 가서 저는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그 기억이 현대 실론을 배우는데 뭐 20년대서부터 언제까지 시험 범위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딱 갔는데 시험지 내용에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핀 자목련이 어디에 있었는지 쓰고 그거에 대한 너의 생각을 펼쳐라. 갑자기 학교에 핀 자목련이 어디 있냐고? 결국에 답을 제대로 못 쓰고 나왔어요. 도대체 현대 실론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왜 내시는 건가 이랬는데 선생님이 시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이제 흐드러진 하얀 그 봄의 꽃들 중에 자몽년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니네 눈에 보였을 텐데 그거 하나 바라볼 마음이 없었다면 그 눈이 없었다면 너네는 시를 배울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F가 떠도 괜찮아요 이러고 그 선생님 수업을 진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으로서의 역량들에 대한 것들을 기르게 해주셨고 이제 회사를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마케팅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마케팅을 못 가겠다가 아니었고 비즈니스의 이야기들을 소비자한테 전하는 광고의 영역도 저는 스토리텔러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학년쯤 됐을 때 막 경영학도 가서 청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광고업 쪽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제가 언젠가 쓰고 싶은 책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이 원래 그런 게 뭔데? 라는 질문이에요. 이때까지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보편적인 것들은 목적 때문에 정해진 규칙일 순 있지만 그 규칙은 계속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게 뭔데?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서 보편적인 것들이 다시 새로운 보편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이번에 했던 것이 똑같은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과 이번 건 다른 행사다. 이게 시작 포인트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게 무엇이니? 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경험에 대한 것들을 배깅해요. 막 구걸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는 바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야 그렇구나 깨닫는 건 너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니까 적어도 나를 믿는다면 한 번은 경험하자라는 것들 제의하죠. 저는 때때로 무릎 꿇고 잘 빌어요. 제발 내 말을 좀 믿고 한 번만 다른 방법을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을 무척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뭐 일하는 회사여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뭐 관찰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책들도 저장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 저장해놓고 이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디깅하다 보면 그 영역들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세상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힌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케터들도 결국엔 사람이니까 지금 제가 40대면 40대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50대, 60대 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면 이것들을 아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나의 사람들을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의 삶을 무척 면밀히 관찰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쓰는 말은 그 말은 의미가 뭐야?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딸도 뭐 의미 모르고 쓰는 거면 그걸 쓰는 언니들은 왜 언제부터 처음 시작한 거지? 막 이런 거를 막 옆에서 물어보고 같이 그 안으로 많이 깊숙이 들어가요. 걔네들하고 많이 놀고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 알아보면 그게 이제 실버 계층에 대한 것들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알게 되는 힌트가 되니까 저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고요. 딱 지금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시장조사 들어간다라고 작정하면 여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입니다. 네. 저는 마케터 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되는 힘은 관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힘주어서 해주고 싶어요. 제가 퍼포먼스 마케터가 되려고 뭐를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마케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라는 것들이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을 이해한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들은 특히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멋진 것으로 바꿔내는 그 전환력을 키워내시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연습들이 매일의 매 순간에 있어야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도 특별한 무엇으로 보이면 그게 광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멋진 것으로 만들어내는 전환력은 결국에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 본질 그리고 순간들을 매일의 나의 순간들을 이해하는 본질들을 바라보시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보면서. 책은 지름길이죠. 제가 아까 책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줄여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들은 사실은 무척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포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이 되는 순간 그냥 그대로 흡수돼서 끝인데 책은 읽으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짓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생각에 연습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본질들을 이해하는 연습에 무척 가까이 있다고 봐요. 책을 읽읍시다. 제가 제 책을 쓰면서 저한테 이제 생각에 영향을 미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책이 마무리됐을 때 딱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시작은 아빠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한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48살이 돼서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하고 안 산 시간이 한 1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38년 정도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빠의 기록들을 보고 아빠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어려서 아빠가 나한테 원했던 그 자세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지금 결국에 어떤 힘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회고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저를 낳아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을 이루어주신 분도 아빠였던 것 같고, 그 시작은 항상 아빠가 컸고,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도 아빠한테 매일매일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아빠 나 책 다 읽었어 회사로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다음 권 책을 사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아빠 회사로 전화하는 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었던 시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은퇴하시고 저희 집에 사시는 동안에 팔에 여기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책을 보셨던 분이고, 책을 1년에도 몇백 권씩 보시고 그 책을 기록하시는 게 아빠의 삶이셨어요. 딸아이 3명 중에 제가 뭐 성적이 좋아서 성적표 가져와도 너 혼자 잘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생들까지 다 잘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로 저를 호통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혼자의 성장보다 우리의 성장들을 더 이끌어가는 것들에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주신 건 아빠가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빠는 딱 책장과 책상이었어요. 집을 이사하게 됐던 것도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살게 됐는데 방이 모자라니까 저희 아이랑 저랑 이제 쓰고 엄마가 쓰고 이제 뭐 한 방은 너무 좁아가지고 뭐 잠자기가 어려운 방이고 이러니까 항상 거실에 계셨어요. 아빠 혼자의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 아픈 부분이어서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이때다 이사합시다 이래갖고는 온전하게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빠 공간이 있는 것, 아빠 방,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 아빠를 위한 완벽한 집의 하나였고요. 아빠와 엄마도 성장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젊으신 시절에 아파트를 이제 뭐 10평짜리 샀다가 20평짜리 샀다가 30평짜리 샀다 하는 성장, 삶의 성장들을 하실 때 마지막 가장 좋았던 순간에 집의 평수가 뭐 57평.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집에도 그 집을 잃게 되었고 이러니까 아빠한테는 그 57이라는 숫자가 되게 성공이자 또는 되게 실패의 아픈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이사하려는 이 집이 57평 짜리 집이었어요. 아빠 여기 계약했다 이러고 보내드렸더니 밤에 제가 아이 재우고 막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잘했다 이러시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문득 아빠가 이루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딸이 다시 이제 이루고 이제 아빠가 그 시간 속에 살고 계시는 거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제 상상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 집을 오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를 한 1000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이 저희한테는 무척 의미가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 완벽한 집인 거죠. 제가 했었던 이직은 다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가 그 작은 광고회사를 선택했을 때는 나를 좀 믿는 허영심이 가득한 부풀려진 무모한 용기였던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를 창업했다라고 했었던 그 이직은 저한테 있어서 도전해야 하는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망하고 다음 회사로 넘어갔었던 그 이직의 선택은 저한테는 생존의 선택이었어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 다음 회사로 갔을 때에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건 너무 회피의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근데 그 도망갔던 선택이 저한테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저는 뭐 가장 눈부신 성장을 했고, 다음 선택을 할 때는 저한테 주어진 제안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성장인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이크 안 하면 바보지라고 하는 선택이었는데, 저희 팀원들 두고 가기도 어렵고 뭐 이제 제 보스도 너무 좋았고 이래서 고민을 할 때 저는 그걸 오픈을 했어요. 저희 팀원들하고 보스들한테 이런 제안을 가지고 제가 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저의 성장을 위한 되게 이성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정말 너무 좋은 성장들의 시간들을 정말 보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이 지금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오려고 했을 때 제 선택들을 다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뭐 용기였고 도전이었고 또는 뭐 회피였고 또 너무 이성적인 선택이었는데, 한 번도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하는 선택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해보는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가장 최선이야 라고 그 최선의 선택을 믿으면 선택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일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이 선명하게 좀 보여요. 열망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것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가 이제 보이고, 그런 기회들을 만나면 다음 이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회사들을 가려고 고민을 할 때 제가 종종 만나는 젊은 친구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력이 잘 만들어진 거냐는 거예요. 잘 재단해서 상무님은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길을 재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저한테 있어서의 최선의 선택을 위해 다음 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그 발을 내딛고 나서 그 길을 만드는 건 저의 내일인 거죠. 무슨 선택이 됐건 간에 그 다음의 것들을 애써서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길이 또 보이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회사인데도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 라고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밖에가 최선인 거잖아요. 그 최선의 선택을 한 나를 칭찬해 줘야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한 나의 오늘들을 잘 채워가시면 그 다음 발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100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20살까지는 뭐 학교나 부모님이 배우라는 것들 배우면서 살았던 시기, 20살부터 40살까지가 제 스스로 선택했고 뭐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하기로 한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붙여줬던 시기, 그리고 40부터 60이 그 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으니까 그 힘들을 가지고 맥시멈 스피드로 사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40에서 60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60이 됐을 때 제가 맥시멈 스피드로 살았던 40에서 60의 시간 동안에 가장 선명하게 제가 이후에도 계속 가져가야 될 한 가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명한 한 가지를 60부터 80까지는 깊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석세서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제 60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뒤를 떠올리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고 그것들을 향해서 이제 매진하는 시간을 가려고 출발선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성장을 했나.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하루가 다 간 날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나의 성장을 애써 이뤄내는 것들을 자각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밤 돼가지고 딱 누웠을 때 그 질문이 저를 찌르는 거예요. 너는 오늘 무슨 성장을 했다고? 무엇을 했어야 했나? 이런 것들이 저를 이제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손 뻗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쉬웠던 방법은 어제 안 읽은 문장을 오늘 품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제는 이거 몰랐는데 오늘은 이걸 딱 정말 한 장만 읽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손을 잡는 게 책이었어요. 어느 누군가가 생각했던 그 깊은 시간에 한 장을 내가 온전히 얻어서 내가 어제는 몰랐던 이 마음을 오늘 배웠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무슨 생각을 했고가 저한테는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머리맡에 이만큼을 두고 자는 게 저한테는 항상 습관이에요. 그게 저한테 시작했던 성장의 노력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응원하는 마음들로 또는 누군가에게 뭐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로 이런 성장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되게 사장님의 인생 삶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뭐 일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제 삶에서의 이런 마음들을 갖고 나가는 건 제가 제 삶을 엉망으로 놔두지 않겠다라는 저의 굳은 의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묘비명을 만들 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곳에 뭐라고 쓰여야 할까.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곳에서는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아빠의 삶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였고, 진 할아버지였고, 뭐 무척 낭만적인 남편이었고, 뭐 이런 각자가 아빠를 부르는 또는 아빠를 상상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아빠 묘비명에 적었어요. 제가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삶의 끝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제가 오늘이었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삶을 살다가도 아, 내가 내일이 없는 순간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삶의 맨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을까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어른의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나는 오늘 만약에 끝이어도 가장 좋은 상태의 나로 끝나겠구나가 생각이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겨질 나의 모습으로는 따뜻한 어른,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응원대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저의 아마 묘비명에 쓰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